자, 여러분, 모두가 이제 끝났다, 한물 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부활을 이뤄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오프라인 서점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공룡들한테 밀려서 이제 곧 사라지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 서점이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알고리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을 만들어낸 반센 노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다들 끝났다고 했잖아요. 오프라인 서점은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컴백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바로 이 숫자 4조 원. 이게 바로 그 성공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면요. 2026년에 반스 앤 노블이 영국의 워터스톤스라는 서점이랑 합병해서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때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바로 4조 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망하기 직전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4조 원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먼저 몰락의 길, 거인이 쓰러진 이유부터 살펴보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부활이 있기까지 정말 뼈아픈 과거가 있었겠죠? 어떻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서점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진짜 한눈에 보입니다. 2011년에는 최대 경쟁사였던 보도스가 파산해요. 와, 이제 독점이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2013년에 25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던 주가가 불과 몇 년 만에 4달러까지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립니다. 처참했죠. 결국 2019년에 회사를 헤지펀드에 팔아넘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아마존 때문에 망했겠지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상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존이 킨들로 대박을 치니까 그걸 어설프게 따라해서 누쿠라는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돈만 엄청나게 쏟아붓고 실패했고요. 또 서점의 본질은 책이잖아요. 근데 책은 뒷전이고 장난감이나 잡화 같은 거 파는 데만 열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모든 걸 본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결정하는 아주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거죠. 자, 다음 장인데요. 촉매제. 서점계의 스티브 잡스. 이렇게 완전히 망해가던 회사에 드디어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서점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던트입니다. 그럼 이 제임스 던트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원래 JP모건에서 일하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금융맨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그만두고 런던에 자기만의 작은 독립서점을 차립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망해가던 영국 최대 서점 워터스톤스까지 성공적으로 살려내요. 이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2019년에 반스 앤 노블 CEO로 오게 된 거죠. 그의 철학은 딱 하나였습니다. 서점의 본질로 돌아가자.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해결책, 바로 아날로그 혁명입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 아니요. 그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CEO가 되자마자 직원들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그 두꺼운 지침서들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와, 정말 강력하죠? 이건 그냥 우리 이제부터 옛날 방식이랑은 완전 끝이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바꿨냐? 그의 아날로그 혁명,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권한을 현장 직원들한테 줬어요. 어떤 책을 어디에 놓을지는 당신들이 제일 잘하니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이거죠. 둘째, 출판사에서 돈 받고 책을 좋은 자리에 진열해주는 거, 그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셋째, 책을 창고처럼 빽빽하게 꽂아놓는 대신에 표지가 작품처럼 보이게 아주 예쁘게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 모든 매장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각 동네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진짜 레전드급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킬레우스의 노래라는 책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려 출간된 지 10년도 더 된 소설이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한 매장 직원이 이 낡은 책 앞에다가 손글씨로 쪽지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눈물 버튼 여기를 누르세요. 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똑똑한 알고리즘도 절대 이런 건 못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그 인간적인 감성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쪽지 하나가 틱
틱톡 같은 SNS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려 200만 부 넘게 팔려 나가요. 그리고 출간된 지 10년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철학이 바뀐 겁니다. 데이터를 믿고 알고리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바로 사람을 믿기로 한 거죠. 이제 직원들은 그냥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책이나 쌓아놓는 재고관리인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안목과 열정을 가지고 숨겨진 보석 같은 책들을 찾아내서 독자들에게 소개해주는 진짜 큐레이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증거를 한번 보시죠. 놀라운 결과들. 이게 그냥 참 좋은 이야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는 확실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바로 이 반품률이에요. 예전에는요, 출판사에서 책을 100권 받아오면 30권, 그러니까 30%가 안 팔려서 그대로 반품됐어요. 낭비가 엄청났죠.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이 책은 우리 동네에서 팔리겠다 싶은 책들을 골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비율이 7%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건 뭐 반센노블만 돈을 번 게 아니라 출판사들까지 같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붙었겠죠. 벤센노블이 다시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올해에만 60개가 넘는 새 서점을 열었고 내년에도 또 60개를 열 계획이라고 해요. 맨날 문 닫는다는 소식만 들렸었는데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19년에 헤지펀드에 팔릴 때 회사의 가치가 약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2026년에는 그 가치가 4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무려 5배가 뛴 거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혁신이 가진 정말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어떤 서점이 성공했대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반스앤노블의 혁신은요, 서점이라는 공간의 의미 자체를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그냥 출판사들 광고판 같은 곳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설렘이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지루한 체인점이 아니라 그 동네만의 색깔을 가진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덕분에 베스트셀러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좋은 책들이 다시 빛을 보고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CEO인 제임스 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점은 발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죠.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모든 게 디지털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오프라인 공간, 특히 서점이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알고리즘으로 결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좀 비효율적이고 구식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감성, 사람의 안목이라는 게 가진 진짜 힘은 과연 뭘까요? 반스앤노블의 이 놀라운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